여러분, 챗GPT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서비스가 놀랍게도 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간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엔지니어링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규모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려 8억 명입니다. 8억 명의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딱 하나의 시스템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도전 과제 앞에 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엔지니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최신 분산 기술 써야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잘게 쪼개서 나눠 담는 거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훨씬 더 놀라워요. 오픈 AI는요, 화려하고 복잡한 신기술 대신에 아주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단 하나의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 이걸 그냥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그들은 데이터를 잘게 쪼개는 샤딩 같은 거의 업계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쓰지 않고 이렇게까지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길을 갔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속도 때문이었어요. 샤딩을 하려면요, 기존에 만들어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진짜 수백 군데나 다 뜯어 고쳐야 했거든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몇 달, 아니 잘못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대공사였던 거죠. 아시다시피 AI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거기서 몇 년을 지체한다? 이건 그냥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물론 이런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모든 쓰기 요청이 단 하나의 좁은 문으로만 밀려 들어오게 된 거니까요. 그러면서 포스트그레스QL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쓰기 부하였습니다. 그 원흉은 바로 MVC라는 기술 때문이었어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문서를 수정할 때요, 원본 파일 위에 그냥 덮어 쓰는 게 아니라 파일을 총체로 복사해서 새 버전을 만들고 기존 원본에는 이건 이제 옛날 버전임 하고 딱지를 붙여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고 쓰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술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이 옛날 버전이라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글자 하나만 고쳐도 데이터 한 줄 전체를 복사해야 하는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쌓인 데드 튜플이라는 쓰레기들을 치우려고 데이터베이스 뒤에서는 베큐um, 즉 진공청소기 같은 녀석이 계속해서 윙윙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실제로는 1만큼의 일만 시켰는데 내부적으로는 10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쓰기 증폭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접근법은요, 정말 정교한 외과 수술 같았어요. 시스템 전체를 드러내는 대수술이 아니라 딱 문제가 되는 암덩어리, 즉 쓰기 부하만 정밀하게 도려내는 거죠. 예를 들어 자꾸 쌓이는 대화 기록 같은 데이터는 아예 다른 데이터베이스, 애저 코스모스 DB 쪽으로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 소중한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에는 절대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수술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스케일링이라는 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능을 조금씩 갉아먹는 수많은 작은 문제들과의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거든요. 매일매일이 전쟁인 셈이죠. 실제로 한 번은요, 고작 쿼리 하나 때문에 서비스 전체가 멈춰버리는 끔찍한 장애를 겪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무려 12개의 테이블을 한꺼번에 뒤섞어서 데이터를 찾는 아주 복잡한 쿼리가 범인이었죠. 여기서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겁니다. 데이터베이스한테는 복잡한 생각, 그러니까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는 일 같은 거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냥 데이터나 잘 보관하고 꺼내주는 단순한 창고 역할만 맡겨야겠다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찾아낸 가장 극적인 성능 향상 포인트 중 하나는 정말 의외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였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PG 바운서라는 일종의 문지기를 앞에 세워둔 거예요.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때마다 누구세요? 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다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이 문지기가 미리 만들어둔 출입증을 나눠주는 거죠. 이걸로 접속하니까 보세요. 연결 시간이 50m초에서 5m초로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 수준의 개선이었죠. 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정말 골치 아픈 녀석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해요. Thundering Herd. 우리말로 하면 천둥처럼 몰려드는 들소떼.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미친 듯이 몰려드는 들소떼를 어떻게 막았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잠금이라는 아주 튼튼한 문을 하나 세우는 거였죠. 자, 보세요. 인기 있던 캐시 데이터가 딱 사라지는 순간 수천 개의 요청이 동시에 몰려들겠죠? 이때 딱 첫 번째 요청 하나만 이 문을 통과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갑니다. 그럼 나머지 요청들은요? 얌전히 줄을 서서 첫 번째 주자가 새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간단한 교통정리 하나로 데이터베이스가 터져나가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철저함은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팀에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내부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5초 룰입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바꾸는, 예를 들어 테이블에 컬럼을 하나 추가하는 그런 작업 있잖아요. 그 어떤 작업이든 5초를 넘기면 그냥 실패한 걸로 간주하고 강제 종료시켜버립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작업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멈추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정말 극단적인 규칙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단일 장애점. 이 아키텍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메인 데이터베이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심장이 멎어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뒀습니다. 아주 여러 겹의 방어막을 쳐놨죠. 우선 심장, 즉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멈추더라도 50개가 넘는 복제본들이 사용자의 읽기 요청은 계속 처리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완전히 먹통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핫스탠바이라는 이름의 쌍둥이 심장을 항상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이 쌍둥이는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모든 걸 실시간으로 똑같이 복제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즉시 정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완벽한 비상 플랜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오픈 AI가 어떻게 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이 엄청난 서비스를 감당해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역발상으로 가득 찬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여기서 얻을 교훈이 우리도 무조건 포스트그레스QL을 써야겠다는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반짝이는 최신 기술만 쫓아다니기 전에 지금 당신 손에 들려있는 그 도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진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인덱스, 커넥션 풀링, 복제 같은 어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기본기를 마스터하는 것. 기억하세요. 기술은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제대로 된 엔지니어링과 함께라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네, 깊이 파고들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어쩌면 좀 지루해 보이는 기술로도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음 프로젝트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한계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상상력일지도 모릅니다.